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정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설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거복지센터를 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는 어떤 주거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어떤 주거 문제 때문에 여러분께 하소연을 하시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주거복지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 주거복지센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역할을 법적인 체계 속에서 보장을 하고 있고, 기능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부합하는 주거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강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위상입니다. 여기서는 그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와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 그리고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거복지센터의 설립 방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주거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어떤 전략을 고민해야지 주거복지센터가 적절하게 그 지역에 맞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런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복지센터가 중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위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거기본법과 그리고 서울시 주거기본조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서울시 주거기본조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서울시는 한 개의 중앙주거복지센터와 그 각 자치구마다 1개소의 지역주거복지센터, 총 26개소의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좀 더 접근성 있는 주거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체계는 각 국토부나 각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주거기본조례에 의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체계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여러분들께 유의미할 거라고 여겨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기본법에서 정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권에 입각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22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이나 상담, 그리고 주거 실태조사, 주거 관련 조사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주거복지 관련된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 교육 관련된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의 홍보, 그 외에 주거복지 관련된 사항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을 가진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관 지방공사나 주거복지 관련된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주거복지 정보나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거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나
주거비 지원, 그리고 주택 개보수, 주택 금융 등 이 정책들을 본인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맞춤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동행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 자원들을 연계하는 그런 작업들을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 주거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에서 정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주거기본조례 제19조에 의해서 서울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조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서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각 지역주거복지센터가 각 그 지역에서, 자치구에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좀 더 좋은, 좀 더 혁신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거복지센터에서는 그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전달되는 정보나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을 받아서 좀 더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거기본법 제22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주거복지 정보 제공이나 상담 후 사례 관리를 위한 주거복지 통합 시스템 운영. 예를 들면은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 그 상담 관련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시 하겠습니다. 각 지역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담을 전산을 통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정책 개발을 하는 연구 작업들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실무자 교육뿐만이 아니고 실무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전문가 양성 및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주거복지 홍보 사업이나 그리고 그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사업이나 운영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세심하게 확인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지역주거복지센터는 총 2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법인에서 총 1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주거복지센터는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 통합 시스템을 활용해서 상담과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그 퇴거 위기자나 주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에 대한 주거비 지원,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이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기관들과 주거복지 네트워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들까지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거복지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행 주거복지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법령상 말씀드렸듯이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서 지자체의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가주거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그 각 보도자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자료에서 마이홈센터라는 그 센터 이름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국가주거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LH가 소관하고 있는 주거복지지사 또는 각 지역의 지역본부 등을 통해서 마이홈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L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안내나 주거비 지원 이런 등의 입주 상담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나 9개의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종종 이제 지방공사가 자체 조직으로 자체의 재원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들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후원이나 펀딩을 통해서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LH에서 총 62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는 2021년 5월 현재 총 한 46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방공사에서는 서울이나 부산, 인천, 경기, 광역센터, 그리고 제주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법인에서는 서울과 대구, 전주, 천안, 청주 등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전북과 시흥과 원주 등에서 별도의 지자체 지원 없이 자체적인 펀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주거복지센터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주거복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채용돼서 거기서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정 연한의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격사항으로는 주거복지사, 그러니까 주거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입니다. 주거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주거복지센터에 채용이 돼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수리 관련된 부분이나 보일러나 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채용돼서 채용이 돼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거복지센터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주거상담입니다. 주거상담이 왜 가장 중요하느냐? 이 주거상담은 국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주거권 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거상담을 통해 시민이 경험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상담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다시피 센터 업무의 핵심으로서 지역 내 주거 문제가 있는 대상자 및 위기 개입 대상자를 상담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이들의 문제나 욕구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 그리고 민간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복지센터의 상담과 사례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 접수와 초기 과정, 그 다음에 이 지원되는 과정에서의 재사정, 계획을 또 변동하기도 하고, 잘 지원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원활하게 지원이 됐는지 사후 관리하는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가 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해내서 이 확인된 자원을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난방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에너지재단이나 복지재단의 후원을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연탄이나 연료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역자원처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직접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거 박탈 위기에 처한 가구, 예를 들자면 임대료를 체납을 했거나 아니면 사용료가 체납이 됐거나 여러 가지의 주거 관련된 아주 위급한 문제로 인해서 퇴거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서 현재의 퇴거 위기를 벗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당면한 주거 위기 상황을 모면을 하고 그 다음 상황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응급한 지원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거복지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그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주거복지 관련된 전문성이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일자리가 있을 수 있고 뭐 의료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복지 자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거 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굴을 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네 번째 주거복지 네트워크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거복지 교육입니다. 지역 내 복지 관련 실무자,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뭐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뭐 행복주택, 뭐 최근에는 뭐 어떤 지자체에서는 기본주택 이런 여러 가지의 주거복지 정책들이 있고 아울러서 뭐 주거비 지원 사업도 너무나도 다양하죠. 그리고 주택금융사업도 뭐 실질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들부터 시작해서 실질적 대출을 해주는 사업들도 있고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실시간으로 알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의 실무자가 여러 가지 정책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변동사항들을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지역 주민에게 설명을 해주거나 관련한 기관의 실무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주거복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화 사업입니다. 서울에는 총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그 자치구마다 경험하고 있는 주거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밀집해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노후된 주택이 너무나도 많아서 주택 수리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을 수 있고요. 어떤 지역은 재개발로 인해서 퇴거 위기 가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뭐 쪽방이나 고시원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걸로 여겨지기도 하고 각각 자치구에서 경험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문제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그런 문제를 그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끔 특화하여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확보를 하고 그 센터 성격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주거복지센터는 얼마가 있어야 가능할 것인가? 서울시의 예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센터 1개 수당 지원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센터 치고는 너무나도 그 낮은 수준인데 현재 지역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이 정도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열악하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각 지역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인력은 총 3명입니다. 센터장 1명과 직원 2분입니다. 그리고 센터별 종사자 경력을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조금 열악하게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비는 600만 원, 그리고 사업비는 2,7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 사업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긴급 지원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법인은 좀 열악한 경우들, 이제 자금 사정이 열악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서울시는 워낙에 사무실을 마련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가 월 8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역주거복지센터,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택개보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주거복지센터의 한 기능으로 좀 더 특화시키고 인력을 추가하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뭐 법적인 부분들과 예산을 통해서 주거복지센터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의 통합사례관리팀이나 아니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센터 사례관리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실제 거기에서 확인되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한 직접 지원, 그 주거 문제 해소 아니면 컨설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상담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직접 본인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은 이런 그 시군구의 서울시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이분들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주거 문제가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거나 해소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해서 그렇다면 뭘 고민을 해야 될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하기 전에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지역 거주민이 경험하는 주요한 주거 문제가 무엇인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마다, 각 시군구마다 경험하고 있는 주거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 특히 쪽방이나 노후고시원, 또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최저주거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임대차 보호의 문제가 좀 더 부각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내 재개발이 활성화됐다거나 여러 가지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인해서 퇴거 위기 가구가 많이 발생됐을 때, 아니면 그런 우려가 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후주택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좀 오래된 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주거 약자들이 주로 활용을 하는데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보통 그렇게 노후주택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그 외에 확인해야 될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 등에 있는 퇴거 문제나 주택 내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같은 경우는 단차 제거나 아니면은 경사로 설치나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 설치 수요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외에 주거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거복지센터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될 것인지 여러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니까 이 사람들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는데 좀 더 체력을 투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나 전세가 너무나도 비싸니까 이 주거비 지원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체력을 투여를 해야 되겠다. 어떤 지역은 우리 지역엔 너무나도 노후주택이 많으니까 주택개보수 지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주거복지센터의 방향성이 설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데 있어서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 지역 주거 문제에 기반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이 설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방향에 대한 것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면은, 과연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가 있는가? 현재 이제 주거기본법은 근거가 마련이 됐지만은, 우리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해서 어떤 조례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거기본조례나 아니면 주거복지조례, 아니면 주거복지기본조례 등의 명칭으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점점 이 조례들이 이 조례를 많이 제정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정되지 않았다면은 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느냐? 구의회나 아니면은 해당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협력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있는 주거 관련된 민간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기본조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거복지센터가 설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하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주거복지 지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권고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또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민간 법인의 지원을 하면 위탁이나 수탁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운영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에 대한 돕는 그런 형태를 권고하는데, 만약에 민간 법인이 없다면 지자체가 출연하는 그 지방 공기업에 위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가 그 예에 포함이 되는데요. 인천도시공사에서도 광역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도 광역주거복지센터가 위탁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직접 출연해서 운영하는 재단에 주거복지지원센터라는 이름의 조직을 별도로 둬서 지자체 출연재단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법인도 없고 지방공사도 뭐 여건이 안 되고 지자체에 출연하는 재단도 뭐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뭐 LH나 아니면은 그 외에 기관에게 위탁하는 방법들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재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에 있는 주거복지, 주거 문제는 그 지자체에서 관할을 하고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해결 방법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자체에서 주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된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가능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와 협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지방공사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은 지자체에서 출연한 지방공사의 자체 조직으로 운영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그 지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민간 후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거복지센터가 마련이 됐으면은 좀 더 지속 가능한 센터 운영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고민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센터의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두 번째로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나 지역 자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재원의 안전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한 주거복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업은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주비나 생필품 등 이주 전 과정을 지원을 하고 이주한 후에도 지역복지자원과 연결해서 이 사람들이 입주 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도록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주거복지센터가 정부의 공식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획제안 사업을 유치하거나 그 외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을 하고 그 지역의 주거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중장기 운영 방안에 대한 고려입니다. 여기서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이후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고려돼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그 주거복지센터의 인력이 좀 더 전문적으로 주거복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보된 전문성을 통해 지역 내 각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확산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관련된 전문 교육을 통해서 주거복지센터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외부 전문가 초빙 강좌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거복지 사업의 인력,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 체계를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으로 전문 교육과 운영 교육, 기초 교육 등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 교육은 이제 집중 상담, 전문 사례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전문 상담 기술이나 사례 관리 기술, 그리고 기록에 대한 방법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영 교육으로 중간 관리자나 시설장, 센터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실무자들에 대한 슈퍼비전 교육, 어떻게 해야 좀 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슈퍼비전 관련된 교육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센터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이나 기술 교육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교육은 주거복지 정책들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담당자나 초기
주거복지와 관련된 그 초기 실무자들 대상으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상담이나 주거복지 지원에 있어서의 실무자로서 윤리, 가치 등을 교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교육을 통해서 지역 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거복지센터뿐만이 아니고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복지센터 그 외에 다양한 복지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복지기관들과의 그 협력은 그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지역 내 복지 자원과의 효율적인 정보를 공유를 해야 하며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는 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체계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지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각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취약계층들의 사례회의나 그 취약계층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자원들이 연계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센터가 주거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전문적인 위상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도 홍보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자치구 센터 관련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거복지센터가 말 그대로 그 사무실, 물리적인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지역 전반적으로 주거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주거 문제 해결에 있어서 포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우선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 지역에 있어서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복지기관이 될 것이고요. 특히 국토부나 각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를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과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화두로 삼고 있는 주거 문제가 적절하게 결합이 되고 협력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매우 건강하고 우수한 형태의 주거복지센터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